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안팎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는 김민배 TV의 김민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안전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대소기업의 사업주라든지 공장장 같은 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이 정부 당국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 모임에서 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교육제도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한 결과를 나름대로 글로 정리해서 어느 전문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잡지의 책임자 되는 분이 기고문의 내용이 너무 비판적이고 표현이 냉소적인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 회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전문 잡지의 특성상 거기에 게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내용과 표현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잘 아는 신문 기자에게 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당신이 좀 윤문을 좀 해주세요. 글을 좀 다듬어 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정독을 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기고를 하려면 이 정도의 문제의식은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법도 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적당한 기고처를 찾아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전반에 대해서 특히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형식은 제가 그 기고문을 낭독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행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시비,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아직 우리나라 대소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잊을만 하면 직업병 사건이 뉴스 매체를 장식하곤 합니다. 사업장에서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이 강조됩니다. 제도가 강화되거나 그 실시를 강조합니다. 강화되는 것은 없던 교육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교육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사업 쪽에 부담이 가는 방향입니다. 최근에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는 원격 교육 시간을 축소하고 집합 교육 시간을 늘린 것,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 미실시 1명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 하는 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사업주의 큰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계층, 그러니까 근로자, 관리 감독자,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나아가 안전보건 전문기관 종사자까지 모두에 대해서 교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희 이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안전교육, 보건교육이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교육,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직접 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수반합니다.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계한 연구들이 있지만 그 엄밀성이 낮아서 인용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이 소기의 효과를 발휘하여 관리 책임자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지식과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안전문화가 확산되어서 궁극적으로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건강 수준을 유지 증진시킨다면 교육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피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요체는 이러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 수준을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 교육을 하면 사고가 안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부터 법에 규정돼서 산재 예방의 방법으로 교육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 위험 작업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90년 7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는데, 이 세 가지에 추가해서 사업주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교육만 아니고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인력, 시설, 장비를 가진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등록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건설업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현황, 그리고 교육 내용, 교육시설의 기준, 교육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21개의 안전보건 교육기관, 16개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88군데의 건설업 기초안전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별로 근로자 정기교육 2시간,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8시간, 특별 안전교육 16시간,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 연 16시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교육 연 6시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내용은 유사한데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은 대폭 완화돼서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가 3명과 10평 정도의 사무실, 그리고 이 교육용 비품을 갖춘 40평 정도의 강의실이면 족합니다. 교육 수수료는 일찍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1인당 15만원 내지 20만원, 건설업 기초교육은 일반적으로 3만원, 근로자 정기 안전 교육의 경우엔 심한 경우 1인당 3천원까지. 교육 수수료는 교육기관의 영업 전략과 사업장의 규모, 사정 등에 따라 고액의 고급 교육부터 아주 낮은 저급 교육까지 천차만별인 실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면 좋겠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와 방향으로 보완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교육 수요자죠. 정부, 교육제도 및 교육제도의 설계 및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기업과 정부 양쪽에서 모두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제도는 인력, 시설, 장비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경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실제 내용과 방법은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 항목과 형식이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최소의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이 안전보건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 이행 주체인 기업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말하자면 기업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즉 당해 기업의 업종을 고려한 내용이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는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무교육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물론이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요자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 목록을 파악한 다음에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교육기관의 수준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교육이 아닌 교육을 진행하는 민간교육기관 수준평가는 홈페이지 정보, 사용자 후기, 맛보기 강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질적인 수준을 간신히 파악할 수 있지만 선택을 위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는 돈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수준이 양호한 안전공단과 같은 곳을 선택하게 하고 돈 없는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찾게 만드는 이 레몬 시장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저비용으로 질이 낮은 교육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부 대신 안전보건공단이 하고 있죠. 가 맡고 있는 현행 방식은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요자가 교육기관을 평가해야 됩니다. 정부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정부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평가단이 평가를 맡아야 됩니다. 평가단은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소비하는 기업과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 즉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의 대상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구비여 평가는 정부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구비요건의 평가를 포함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평가단이 맡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평가 결과의 내용은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방식이 요한가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공개는 기업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정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가장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평가단의 구성입니다.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이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현재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 내용은 2009년에 확립되었습니다. 2016년의 교육 내용 중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되는데 당시에 산재, 은폐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목적, 그러니까 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이죠. 비춰보면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누구한테 연락하면 된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별로 목적에 맞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추가 또는 삭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시에 맞춰야 되는 교육 내용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교육 수요자, 기업이죠. 교육 수요자와 교육 실시자, 교육기관에게 그 사례와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때 강조하시오 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형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정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툴박스 미팅 있죠. 툴박스 미팅은 정기교육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정기교육의 목적이 근로자 안전과 보건의 증진이라면 교육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교육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수요도 충족하는 길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 관리 책임자 등 일정한 계층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보건 관련 세미나나 학회 참석 등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유연성 있는 집행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장소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음으로 현재의 특별안전교육 그 내용은 1994년에 확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9년에 성면관리, 2017년에 화재 위험 작업, 2018년에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위험기계는 근원적으로 방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추세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변하는 산업 현장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레스, 목재 가공용 기계, 운반용 하역기계 5대 이상을 운영하면 특별교육 대상인데 그 대상이 각각 4대만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또한 특별교육은 각 작업별로 16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반용 하역기계 및 프레스가 5대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프레스 작업을 행하고 지게차로 제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행하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업장도 지키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런 것을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4년 전에 분류된 고위험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육의 성패는 관리 책임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집합교육으로 변경 시행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대표하는 관리 책임자가 직접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관리 책임자의 안전의식이 전체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념할 점이 참 많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가 관리 책임자로 선임되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 책임자 교육은 단순히 안전보건 법령이나 직무에 대한 단편적 교육보다는 안전 문화라든지 인문화적 콘텐츠를 가미한 안전과 보건이라든지 선진 사례의 소개 등 사업장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에 맞게 내용과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들에게 교육을 통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교육에서 얻은 바, 느낀 바가 있어야 기업의 안전보건 교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관리 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자체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8시간이나 16시간 사업장을 떠나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아신 바와 같이 현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책임자가 최대로 따지면 이틀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가 하루 또는 이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업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 참석해야 되는 사람이 기꺼이 교육에 참석하려면 교육의 내용, 방법, 그리고 부재 시 사업장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증하는 것이 전년도 산재 미발생 사업장 교육시간 감면시책입니다. 전년도 산재 미발생 사업장 교육시간 감면시책. 관리감독자가 부재 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대상자가 기꺼이 참여하는 교육이라면 법정교육의 교육시간을 왜 감면해 주겠습니까? 전년도에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교육시간을 절반만 이수하면 됩니다. 본래 이 제도는 거꾸로 시행해야 됩니다. 즉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규정된 시간을 교육을 받고 하고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시간을 가중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산재 발생했으니 당해봐라 하는 식입니다. 산재 발생 사업장이 미발생 사업장에 비해서 50% 교육을 더 받는다고 해서 재해가 감소하겠습니까? 과연 현재 설정된 안전교육 시간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인가?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관리 감독자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도 그 내용을 보면 배달, 조리, 청소 등으로 직종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위험 요소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감독자 교육은 크게 제조, 건설, 서비스로 분류돼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으로 바뀐 관리 감독자 교육이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종, 직군 등을 고려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은 1994년에 정해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그리고 보건관리의 개념과 내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화, 안전감성, 안전경영 등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지도과라고 하죠. 그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다과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금액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과태료의 부과가 현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1인당 미이행하면 교육 대상자 1인당 얼마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죄수론, 형법에서 얘기하는 죄가 몇 가지냐 하는 죄수로는 이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출석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인데 사인이 있네 없네 옥신각신하고 과태료 금액을 몇 명 몫을 줄여드네 하면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에 맞춰야지 노동행정기관 평가에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많을수록 평가를 높게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막 퇴직하는 사람을 영입해서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사실은 압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업장의 교육을 유치하는 사례가 업계의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교육기관에 몰려가거나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1인당 3,000원 한다는 교육 수수료 덤핑 사례는 극단의 경우라고 치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피하려고 전관을 영입해서 1년만 세게 영업을 해서 이 용어는 교육기관 종사자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게 영업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오픈하는 1년 생존 교육기관도 있는 형편입니다. 명의만 변경해서 다시 등록하는데 아무런 권리들이 없었다는 경험담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들에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4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사업장이면 어디나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법정 의무 교육을 하나의 교육기관에 맡겨서 한 명의 강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사업장일수록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도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이상이 저희 기고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기고문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장에 계시거나 또는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만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법의 취지대로 교육 대상별로 업무의 특성에 맞게 이 맞춤형 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기고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 안전교육 제도가 1981년에 당초에 시작이 돼서 90년에 많이 바뀐 이후에 그 이후에는 대부분
퀀티티, 양을 강조하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좀 개선돼서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 보건 수준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기고문 내용이 너무 비판적이거나 또는 표현이 냉소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널리 접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실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 안팎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얘기해보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였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